그 블록딜은 많이들 아실 텐데 맞습니다. 그 킹풍제약 스타 주식 킹풍제약 블록딜이 이제 많이들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형님들을 위해서 잠깐만 정리해 드릴게요. 시간의 대량 매매잖아요. 이거 보시는데 시간의 대량 매매 그리고 한 번에 뭐 몇십만 주, 몇백만 주를 대량으로 팔아야 되는데 그걸 시장에다가 그냥 막 장내 매도하고 막 호가창에 뛰어가고 이렇게 매매하면 주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가에 영향을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미리 매수자를 구한 다음에 개장 전이나 장 마감 이후에 시간외로 한 번에 대량 거래하는 게 이제 블록딜이라는 겁니다. 주로 이거는 뭐 거의 개인들이 할 일은 없고 기관, 외국인이나 아니면 이제 이 회사의 대주주들이 그 상대방을 찾아서 하는 게 블록딜이고요. 보이고 와 블록딜 하면은 셀트리오 역시 정모당 형님 아시는구나. 우리 그 셀트리오는 그 싱가포르 국부 펀드인가요? 거기에서 아주 그냥 주기적으로 팔아 제끼고 계시죠. 요거 뭔지 아세요? 요거 뭐냐면 이거 뭐 제가 이제 뭐 놀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신풍제약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경영 이념이 있는 거예요. 민족의 슬기와 긍지로 인류의 건강을 위하여. 근데 아까 얘기했죠 제가 앨런 머스크 형님도 이야기했고 우리 노바렉스 권석경 회장님 이야기도 했고 이 회사가 해야 할 일, 회사 CEO가 해야 할 일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 경영 이념에 따라서 회사를 성장시켜 나가고. 근데 주가는 어떻다? 주가가 이 회사의 기업 목표, 기업가 정신, 기업 가치 써놓은 이게 왠지 저는 신풍제약 차트 같다. 나 왜 이 회사의 경영 이념을 보면서 신풍제약 차트가 생각났지나? 너무 이게 이게 너무 비슷한 거예요. 이 신풍제약의 최근의 차트랑 이 회사의 경영 이념으로 그 홈페이지에 띄워놓은 거랑 어퍼컷 너무 비슷해서 야 이게 뭐가 미리 복선을 깔아놓은 거였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이건 뭐 그냥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얘기고요. 이제부터 좀 쓸데있는 얘기할게요. 쓸데있는 얘기해야지. 잘못 눌렀다. 큰일 날 뻔했다. 이게 동시에 하는 게 엄청 어려워요. 이거 제가 이거 하다 보니까 진짜 우리나라에서 세종대왕 다음으로 제가 존경하는 형님이 슈카 형님이 됐어. 이거를 이렇게 빨리빨리 하는 거 보면은 진짜 슈카 형님은 대단한 거야. 대단해. 제가 존경하게 됐습니다. 슈카 형님은. 그래서 요거는 자기 주식 처분 결정 나온 겁니다. 그 공시를 보는 방법 알려드리려고. 신풍제약 처분 예정 주식 128만 9천여 주. 뭐 쉽게 129만 주라고 할게요. 129만 주. 여기 보면 이제 가격도 나와 있고 처분 예정 가격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예정 금액 요 두 개를 이제 곱하기 해보면은 2,150억 나오죠. 언제 팔겠다 요게 중요한 겁니다. 22일. 그리고 팔아서 뭐에다 쓰겠다 뭐 투자하는 데 쓰겠다 한 거고 어떤 증권사를 통해서 거래가 된다 이 그 증권사 창구 보면 될 거고 그리고 요게 21일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이 된 거죠. 보면은 항상 요런 거 공시가 나올 때 공시 첨부 서류도 보면 재밌어요. 첨부 서류를 보면 이거 아닌데 요렇게 이사회 의사록도 같이 첨부를 하게 돼 있거든요. 이사회 의사록을 보면은 여기 뭐 그러니까 회사 어디에서 열렸고 언제 열렸고 그러면은 21일 오후 장 마감 이후에 4시부터 5시까지 이사회 열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음날 22일 아침에 개장 전에 내다 팔자 한 거고 요 사이가 얼마 안 되죠 진짜. 요 사이를 한번 시간을 지금 눈여겨보세요. 그러면은 요 뒤에 그래서 항상 이사회에 어떤 안건을 어떻게 보고했다. 여기 보면은 그래서 얼마에 어떻게 팔겠다라는 것도 이사회에 보고가 됐다라는 겁니다. 16만 7천 원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할인율 13.7%. 이 할인율인데
요거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항상 공시 하단에 이렇게 투자 판단에 참고할 사항이라고 그 공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21일 종가보다 13.7% 할인한 금액이다.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얼마를 누구한테 어떻게 파느냐보다 얼마에 파느냐. 그래서 이날 보면요, 신풍제약 그 22일 시초가가 거의 정확히 마이너스 13.7%로 시작을 했을 거예요. 이날 요게 거의 다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5%만 할인을 했다. 그러면 거의 그 다음날 시초가도 마이너스 5%로 시작을 하고 뭐 한 마이너스 3%만 할인을 했다. 그럼 그 다음날 시초가도 마이너스 3%로 시작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13.7%나 할인을 하는 건 진짜 보기 드문 일입니다. 진짜 보기 드문 일. 이거는 그 회사 주가가 뭐 고평가돼 있거나 아니면 팔아야 할 주식이 정말 많거나 그럴 때는 이렇게 할인율을 많이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 회사는 자사주를 13.7%나 할인을 해서라도 팔겠다. 할인을 해서라도 팔 정도로 많이 할인해서 팔아도 되는 주가다. 라는 게 그 밑바탕에 깔려 있었다라는 거겠죠. 얼마 전에 그 한 달 전쯤인가 노바렉스도 한번 임원들 주식 모아가지고 블록딜 한 적이 있잖아요. 그때 할인율이 4점 몇 %였어. 4점 몇 %. 우리는 5% 이상 할인 못 해줘. 그냥 5% 할인 안 해줘도 사겠다는 투자자들을 데려와 주세요. 이렇게 증권사에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증권사에서 알아보겠죠. 그러고 나서 예, 한 4%만 할인해줘도 사겠다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줄을 섰는데요? 이렇게 알려줄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여기는 한 10% 이상 할인 안 해주면 이 주식 이만큼 못 팔아요. 이럴 수도 있는 거고 해서 그게 이 주가의 시장에서 보는 이 블록딜로 대량으로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현재 주가의 고평가 혹은 저평가일 수도 있다. 그겁니다. 그걸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럼 누구한테 팔았느냐? 이 공시에도 다 나온 내용인데 여기 뭐야? 세간티 캐피털 인베스트먼트. 시간티인지 세간티인지 뭐 세가이아이티아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여기가 129만 주 중에 58만 주를 제일 많이 사갔습니다. 이거는 1% 이상. 전체 지분율 중에 1% 이상이기 때문에 실명 공시가 된 거고, 그 이하인 나머지 얼마요? 한 70만 주는 누구한테 갔는지는 이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아예 공시 의무가 없는 겁니다. 70만 주는 어디 갔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 세간티 캐피탈이 어딘지 한번 궁금해갖고 찾아보니까 홍콩계 헤지펀드더라고요. 홍콩계 헤지펀드라서 이 홈페이지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어디 갔냐? 홈페이지를 한번 찾아보고 이 회사를 제가 찾아갔다 왔습니다. 홍콩까지 잠깐 갔다 올게요. 잠깐 홍콩 어디 갔어? 홍콩 짠. 우리 상정님 감사합니다. 상정님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조금 이따 이렇게 잠깐 우리 홍콩 가기로 해가지고 홍콩 가니까 이 주소지 찾아보니까 이 빌딩이더라고. 이 빌딩에 있는 세간티 캐피탈 인베스트먼트. 하여튼 여기 보면은 1층에 롤렉스 매장이 있는 이 빌딩에 어딘가에 입주해 계시는 좋은 빌딩이다. 하여튼 여기 홍콩이에요. 홍콩. 그래서 잠깐 우리 홍콩 갔다 왔고, 아이고 이거 다른 거 뺐다. 어디 갔어? 이 세간티 운용 규모를 보니까 별로 크지 않더라고요. 요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한 14억 달러니까 한 1조 7천억 정도? 1조 7천억 정도 되는 거여서 이 정도면 1.7조 정도 되는 운용사면은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뭐 그냥 중형사 정도 되는 정도거든요. 잠깐만, 우리 상정님이 해주신 말씀 이거 CD가 아니라 CB겠죠. 이거 제가 요 오늘 요 신풍제약 이야기 한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해서 결코 큰 회사가 아니더라고요. 결코 큰 회사가 아니고
그 CEO가 누군지도 궁금해가지고 일단 왜 이게 궁금해졌지? 그래서 이거 링크드인 들어가서 보니까 커트 어소이 형님, 예, CEO. 그래서 런던 정경대 나온 LSE 런던 정경대 나온 CEO 형님이고 크레딧 스위스 계시다가 2010년부터 여기 세간티 캐피탈로 오신 신풍제약 덕분에 세간티 캐피탈 매니지먼트 여기가 우리나라에서 유명해졌네요. 자, 근데 자 여기서부터 중요해지는 거. 잠깐 쓸데없는 얘기 했으니까 또 이제 중요한 얘기 해야지. 보면 이제 헤지펀드인데 그날 신풍제약 수급 동향 어떻게 된지 아세요? 보세요. 자, 9월 22일 아침에 블록딜이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오케이 기타 법인 신풍제약 법인 거니까 여기 126만 주. 요거는 누군가 다른 법인에서 아마 한 3만 주 샀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원래는 129만 주 정도인데 126만 주 정도 찍히는 게 이제 순매도로 찍히니까 뭐 다른 사람들 순매도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걸 제외하고 어림수로 요 정도 나오는 거 오케이. 기타 법인 신풍 알겠는데 이게 최소한 58만 주는 요 외국인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외국인은 오히려 4만 주 순매도네? 또 기관이 가져간 것도 없지 않아 있을 텐데 있을 수 있는데 다른 외국인 기관 왜 여긴 둘 다 순매도지? 순매수한 사람이 없어. 어디로 갔냐? 다 개인한테 가 있어. 개인한테. 와 129만 주 개인이 순매수했어. 그러면 이거는 뭐 다들 우리 저기 세로이방님 박세로이님 감사합니다. 주식 입문 많이 배우고 있다. 우리 박세로이님 박세로이님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기타웨이는 저기입니다. 그 우리나라에 외국인으로 등록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살고 있지만 국적은 외국인인 분들 있죠. 그분들이 주식 계좌를 열면 그분들은 외인으로서의 그 외국인 투자 번호가 나와요. 라이선스 같은 번호가 나와요. 그래서 그분들이 사고 파는 건 여기 기타 외인으로 잡힙니다. 예, 별거 아닙니다. 아무튼가 그래서 이거는 그겁니다. 외국인 기관한테 블록딜 간 거 이날 다 던졌다. 다 던져서 누가 받았다? 우리의 개인들이, 우리의 개미들이 이걸 다 받아냈다라고. 물론 이거는 추정을 하는 겁니다. 추정을 하는 겁니다. 추정을. 정확히는 알 수 없는데 그냥 그렇게 추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블록딜 같은 경우에는 의무 확약이라고도 하고 보호예수라고 하는 락업, 보호예수 의무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거는 데도 있기는 해요. 자, 너네 우리 회사 주식 그렇게 대량으로 사가고 싶어? 그래, 그러면 한 5% 할인해 줄게. 사가. 대신에 한 달, 3개월 정도라도 보호예수를 걸어. 우리는 우리 주가가 시장에 좀 영향을 받아서 니네 만약에 사가고 오늘 바로 내일 내다 팔면 우리 주주들이 피해를 보잖아. 락업을 걸어. 보호예수를 걸어. 그거 확약서 가져와. 이런 회사도 없지 않아. 아주 드물게 있는데 이 블록딜을 할 때는 그 보호예수를 걸 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상대방이 오늘 사가서 오늘 팔아도 되는 거예요. 5% 할인 받아서 오늘 장중에 그냥 던지면 5% 버는 거잖아. 이론적으로 만약에 13% 뭐 15% 할인을 받아서 장중에 마이너스 한 10%로 출발하네. 그냥 던지면 5%포인트 정도는 먹는 거잖아요. 이런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는 블록딜 투자자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헤지펀드들이 은근히 그런 초단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블록딜 때 할인된 그 금액만큼 시초가가 반영이 되는 게 마치 하나의 배당락처럼 권리락처럼 그렇게 시초가가 떨어지는 게 이론적으로는 맞다. 그리고 신풍제약도 이날 시초가가 떨어졌었죠. 그때 볼게요. 요거 요게 그 신풍제약 아마 어디였지? 여기가 22일이었을 거예요. 요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시초가가 정확히 마이너스 13.7%. 야, 이거 어떻게 시장이 딱 이렇게 정해졌나 몰라. 정확히 블록딜이 이루어진 16만 7천 원에 이날 시초가가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간티, 이 홍콩 형님들, 응? 저기 런던 정경대 나온 아까 그 커트 형님이 운영하는 세간티는 이날 거의 이론적으로는 먹을 게 없었다라는 겁니다. 시초가가 마이너스 13.7%로 시작했으니까 이날 개장 전에 블록딜을 했고, 근데 개장이 마이너스 13.7%였어.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기대했던 수익률은 안 나오는 거죠. 그리고 장중에 마이너스 29% 갔어. 거의 하한가까지 떨어졌었어. 거의 하한가. 그러니까 이거를 싸게 산 사람은 있었어도, 이거 밑꼬리 달고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싸게 산 사람은 있었어도 이걸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블록딜 통해서 재미를 보지는 못했을 것 같다. 이 홍콩 형님들이라는 어떤 추정이 좀 가능한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전에 어떤 저기를 펼쳤는지는 또 모르는 거니까 하여튼 요것만 놓고 보면 그 전에 자기들이 뭐 물량을 갖고 있었는지 뭐 아니면 뭐 지금 공매도는 안 되니까 뭐 다른 식으로 뭘 어떻게 수합을 해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요 시초가만 놓고 보면 이론적으로는 물렸다. 예, 맞습니다. 우리 골드파머 형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물렸다라는 게 추정이 가능합니다. 뭐 물론 다른 파생 기법을 썼을 수도 있어요. 이 런던 정경대 나온 똑똑한 형님이니까. 근데 이날 우리의 개미들이 잘 한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날 거래 대금이 2조 3천억 원, 2조 3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아무리 시가총액이 10조 원에 이른 신풍제약이라고 해도 하루에 2조 3천억 원 거래. 그 이후에 신풍제약 주가가 어떻게 됐는지는 여러분도 아시죠? 이 회사 주가가 아이고, 자, 한때 이 블록딜이 펼쳐지기 직전 장중 기준입니다. 장중 21만 4천 원 기록을 해서 시가총액이 10조 5천억 원에 달했던 신풍제약. 지금은 지난 금요일 종가일 겁니다. 13만 6천 원까지 내려와서 시가총액이 7.2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3조 원 이상이 3.3조 원의 누군가의 돈이 증발했다라는 거죠. 하루에 2조 원씩 거래가 되는 신풍제약, 그리고 불과 일주일 만에 3조 원 이상이 날아간 신풍제약. 물론 이 회사는 그 전에 시가총액이 얼마였는지 모르겠는데 뭐 10조까지 올라왔으니까 뭐 돈을 많이 버신 분들도 있겠죠. 근데 최근에 누군가의 돈은 3조 원 이상이 날아갔다. 그렇죠? 뭐 신풍 대주주 그리고 신풍 회사도 돈을 벌었잖아요. 그렇다라는 거고. 자, 그 블록딜에 대해서 다시 돌아가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블록딜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거 대량으로 팔고자 하는 기관이나 회사가 증권사에 나 이거 얼마 어떻게 팔고 싶은데 좀 살살한 좀 주선 좀 해주세요. 이거 마찬가지로 이거는 공인중개사에 집 내놓는 과정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증권사가 기관이나 외인들에게 태핑을 해봅니다. 이거를 전문용어로 태핑한다고요. 탭 이렇게 쳐본다라는 뜻이고, 자, 신풍제약 주식 2천억 원치 나왔는데요. 2천억 원치 팔려면은 이거 뭐 한두 사람한테 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 아마 물어봤을 거예요. 그걸 태핑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얼마치를 수량을 얼마나 그리고 얼마에 살 건가요? 수량을 결정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거 회사에서는 얼마 정도 받고 싶어 하는데요. 그러면 아유 그만큼 할인해서 어떻게 지금 신풍제약을 사요? 한 20% 할인해 줘야지. 그러면 저기 20%는 안 돼가지고 안 된다고 하고요. 한 15%는 어떨까요? 그러면 저 회사에 15%까지는 안 되고 그 밑으로는 안 돼. 그러면 저기 한 13.7%만 하시죠. 그럼 오케이 13.7% 이렇게 해서 할인율이 결정이 되는 거고, 그거를 주선해 주니까 이 증권사가 수수료를 받는 겁니다. 마치 복비를 받듯이. 직방, 우리 영원님이 직방이라고, 직방을 이용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증권사를 이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시간의 거래로 블록들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시간의 거래가 그 다음날 장 전일 수도 있고 그날 장 마감 후일 수도 있는데, 요게 왜 중요하냐 잠시 후에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 주린이 분들은 그럼 실제로 블록딜은 어떻게 제안서가 날라오나,
그 가격 제한이 어떻게 날라오나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요거는 제가 얼마 전에 받아봤던 메신저 내용입니다. 요거는 물론 이제 전문 투자자들끼리는 빠르면 이제 친한 형님한테 형님 어디가 지금 얼마에 매물 나왔는데 요 괜찮은 것 같아요. 형님네 먼저 드리려고 전화해서 이렇게 이제 영업을 하기도 하고 페이퍼로 쓰기도 하고 한데 요렇게 이제 메신저 방식으로 증권사 영업에서 펀드 매니저들한테 바로바로 돌려주기도 하는데 요게 특정 회사 이름이어서 제가 지웠습니다. 이 블록딜 나와 있다. 그래서 뭐 얼마의 수량 여기 가격도 여기 이렇게 나오는 거고 수량 가격 얼마다 그리고 얼마 할인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어디 증권사 통해서 언제 매매가 된다 요거는 이제 장 개시 전 그리고 잔여 물량이 있냐 없냐 없다 그리고 국내 해외 비율 얼마 50대 50 국내 기관하고 해외 얼마 받아간다 요렇게 도는 거예요. 요렇게 정리가 됩니다. 요게 블록딜 내용입니다. 요런 식으로 근데 요런 거는 이제 공시가 되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보시기는 힘들고 요런 내용이 이제 기자들한테 오면 단독 달고 쓰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항상 요런 게 장 마감 이후에 당연히 요런 태핑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장 마감 이후에 태핑이 들어가고 그 다음날 개장 전에 블록딜이 이루어지면 큰 문제가 없는데 그날 장 마감 후 블록딜을 위해서 그날 장 중에 태핑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런 일이 들어갑니다. 시장 정보를 이용한 즉 미공개 정보 이용하는 행위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절대 신풍제약 사례 아닙니다. 절대 세간티 캐피탈 사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요거는 블록딜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펼친 거지 절대 신풍제약 사례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요거는 자 장중에 이런 블록딜 썰이 돌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듣는 거야. 요 주관사에서 우리 저기 헤지펀드 형님들 저기 노랑머리 형님들 어떤 회사 주식 블록딜 있는데 요거 사시겠어요? 라고 정보를 알게 되죠. 근데 그때 얘네들은 블록딜 그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이 외국계 증권사 통해서 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을 하면서 매도 수합 주문을 넣는 겁니다. 해서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야, 쟤네 블록딜 한데 공매도 치자. 그겁니다. 해서 여러 증권사를 이용을 하면서 공매도 주문이 들어간다. 즉, 자 마이너스 예를 드는 겁니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예를 드는 겁니다. 야, 저 회사 13.7%나 할인해서 블록딜 한데 그럼 어떻게 돼? 야, 우리 빨리 저 공매도 쳐. 그러면 어떻게 돼? 그 다음날 시초가가 마이너스 13.7%로 출발을 했을 때 이 회사는 아주 멋지게 13.7%의 수익을 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을 해서 블록딜 썰을 듣고 먼저 공매도를 쳐서 수익을 내는 방법, 불법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공매도가 한시적으로 금지가 돼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이게 불가능한 시장입니다. 이거는 과거의 사례를 우리 여러분 공부하시라고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금융당국 형님들이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내기도 합니다. 요때도 홍콩이었어요. 홍콩. 2019년 11월 이야기입니다. 2019년 11월, 작년 11월 이야기예요. 요때도 홍콩에 계시는 형님들. 자, 그래서 이때 증선위에서 과징금 5억 8천만 원 부과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면 여기 홍콩 소재 자산운용사, 이것도 뭐 헤지펀드겠죠. 여기서 블록딜 매도 정보, 블록딜 매도 미공개 정보를 먼저 알게 되고 이 매도 수합 거래를 통한 공매도 주문을 통해서 5억 원대의 부당 이득을 얻었다. 그래서 이 5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위에서도 이런 거 조심하시라. 조심하시라. 이런 나쁜 짓 하지 마라. 우리가 5억 원이나 과징금을 때렸어. 그러니까 너 무섭지? 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 무서울까?
한번 볼게요. 요게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거, 2019년 11월 요게 기사 된 겁니다.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 열심히 하는 제 후배 기자 이수영 기자가 쓴 건데, 홍콩계 요거 저 금융위 증선위 해서 얼마냐? 5억 8,270만 원 과징금 부과했다라는 기사입니다. 근데 요게 데자뷰가 있어요. 데자뷰. 따단 볼게요. 2019년 11월 기사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 덮어 써볼게요. 자, 요거는 2017년, 요 글자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2017년 9월 기사입니다. 이거 작년 11월 기사 아니고요. 2017년 9월 기사인데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 외국인의 시장 교란 첫 적발. 요때요. 처음이라는 거예요. 처음이라. 이번이 두 번째고. 과징금. 요때도 미공개 시장 정보 이용한 주식 블록딜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시장 정보를 이용한 요도 홍콩. 아, 또 우리 홍콩 형님들. 홍콩에서 저기 요 높은 빌딩에서 일하시는 많이 배운 홍콩 펀드 매니저, 헤지 펀드 매니저들 요때는 3억 7천만 원 올렸대요. 3억 7천만 원. 해서 요 3억 7천만 원을 챙겼으니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블록딜을 정보를 이용해서 공매도로 3억 7천만 원 벌었으니 니네 3억 7천만 원 과징금으로 내. 무섭지? 우리 대단하지? 한국의 금융당국 무섭지? 다시는 그런 일 하지 마. 했는데 2019년에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똑같은 일이. 지금은 이 공매도가 한시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기간이니까 그렇지. 만약에 공매도가 다시 재개됐을 때 언제 어디서는 또 블록딜은 펼쳐질 수 있는 거고, 그런 정보들이 홍콩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어떤 외국인들 또 국내 기관들 정보가 안 들어갈까요? 기자들한테도 들어가는데.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아까 어디 갔냐? 그 금융당국에서 낸 보도 자료를 보니까 그 아쉬운 게 그거예요. 여기에 검찰 고발 이야기가 없더라고. 그냥 과징금 부과하고 끝이요. 아니 5억 8천만 원 번 놈한테 5억 8천만 원 뺏고 끝이에요. 그러니 이런 일이 반복이 되죠. 여기 모르겠습니다. 검찰 고발을 했는데 보도자료에다 안 썼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바른생활 청년 형님 오셨구나. 반갑습니다. 우리 이재니님 공매도가 뭔가 여기서 오, 우리 저기 윈터스 형님이 아시네. 현대증권 사례라고. 맞습니다. 요게 현대 로템 거였고 2017년이 아마 현대증권 사례였을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5억 8천만 원 번 사람한테 5억 8천만 원 뺏고 끝났어요. 그러면 이 다음에 이런 짓 안 하겠냐고. 잘해서 안 걸리면 다 내 돈. 안 걸리면 우리 회사 수익. 걸리면 번 만큼 뱉어내. 그럼 이거 안 하겠어요? 이런 나쁜 짓 안 하겠습니까? 참, 그러니까 우리 저기 마쌍 SC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이게 추징이냐고, 이게 무슨 과징금이냐고. 몇 배를 뺏어내야지, 몇 배를 부과해야지. 그래서 징벌적 과징금도 부과를 해야 되는 거고, 솜방망이 처벌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을 하니까 이런 일이 또 벌어지잖아. 또 그때 되면은 이제 증선위에서 금융위에서 우리가 이렇게 잡아냈어요. 우리 잘했지? 하고 보도자료 그때 또 낼 거예요. 그게 잘한 거예요. 계속 그렇게 펼쳐지고 있는데, 아까 신풍제약 사례도 봤지만 개미들은 하루에 몇 조 원 한 종목에서 거래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떡락을 하면서 국민들의 그 투자 자금이 날아가고 있는데, 그 잘했다고 또 그렇게 우리 보도자료를 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블록딜을 통해서 그러니까 신풍제약의 사례와 신풍제약 블록딜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이 블록딜을 어떻게 봐야 되고 블록딜 이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강조드릴 건 이건 신풍제약 1이 아니고 세간티라는 그 홍콩 형님들 사례가 아니고 옛날에 있었던, 작년에 있었던, 그리고 3년 전에 있었던 사례를 보여드리는 거고, 요걸 통해서 한번 우리 공매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